제9장 원명국 실제 왕세의 속간 방법. 원령은 왕세의 내원으로 각 오행의 왕세를 판단하는 하나의 정태적 표면 왕세의 기준이다. 나아가 통근, 투간, 조합, 원천에 의거하여 오행의 왕세는 종합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 그러한 판단이 원명국의 실제적 왕세의 판단이기 때문이다. 오직 원명국의 실제 왕세를 정확히 판단하여야만 원명국이 갖고 있는 정보와 형기를 읽어낼 수 있으며 그런 연후에 정확한 용신을 취하여 논명이 가능하기 때문이다. 원명국 각 오행의 왕세를 판단하는 방법의 지름길은 없으며 오로지 오랜 시간과 많은 경험에 의하여 왕세의 정확한 분석으로 높은 경지에 다다를 수 있다. 명국의 왕세 정도는 대략 다음과 같은 7개의 표준으로 나눌 수 있다. 이러한 방법은 타분법을 사용하지 않고 직관적으로 볼 수 있는 속관법이다. 나아가 이러한 분류법은 용신을 취하는 데도 편리하므로 후학들의 바른 학습이 필요하다. 편항, 일주 편항 시 취용 원칙, 극설모. 편항은 수량상으로 파악하여 동류 오행이 2개에서 4개이다. 지지의 분기는 계산하고 중기와 여기는 계산하지 않는다. 만일 2개의 동기 오행이라면 편항을 구성하지만 반드시 그중 1개는 분기에 통근하여야 한다. 영양으로 보면 전국 영양의 20에서 50% 사이는 되어야 한다. 오행 타분치는 109분에서 272분 사이다. 영양이 전국 영양의 2분의 1을 초과한다면 극할 수 없다. 만약 극한다면 법노하게 된다. 일주는 이와 같고 기타 오행 역시 이와 같이 계산한다. 경진년 기묘월의 을의 정축생이면 목은 지지에서 계산하니 160분이다. 자세하게 계산할 필요도 없이 바로 일주가 편안하다고 판정한다. 편항의 취용 원칙은 극설모이므로 재관으로 취용한다. 일주가 월령 묘목 봉기에 통근하고 다시 연지 진중에 을목 중기에 통근하고 해중 간목 중기에 근을 갖고 있으므로 통근이 상련하여 영양이 감소되지 않으니 일주는 편항하다. 수량상으로 보아 목은 2개이므로 일주는 편항에 속한다. 재성인 토오행은 수량상 3개이다. 원령을 득하지 않았고 영양이 분산되지만 종합적으로 계산하면 재성은 편약하다. 기토, 축토, 진토 근을 했는데 원령은 득하지 않았으나 원령을 득하지 않고 영양이 분산되지만 종합적으로 계산을 하면 재성은 편약하다. 제왕하지 않아? 명국 중 조합 역시 아주 중요한데 수량에만 한장 지을 수 없으며 경에서 설해갖고 가고 경에서 힘을 뺀다고 해도 진토가 경금을 생하지 않고 축토도 경금을 생하지 않으니 기토만 생할 건데 수량은 단지 크게 가늠하는 잣대에 불과하다. 이것 외에 독자들은 왕세 분석에 대하여 얘가 분기 60에 30 60, 120, 150에서 얘를 빼주면 15를 뺀다고 그래도 115인데
이곳 외에 독자들은 왕세 분석에 대하여 많은 학설이 들어왔겠지만 그중 특히 많이 들어온 학설은 왕세는 모두 일간상 주의력을 집중하여야 한다. 오직 일간의 왕세를 분석하고 기타 외형은 보지 않아도 된다고 들었을 것이다. 그러나 이것은 잘못된 이론으로 명국의 모든 오행의 왕세를 모두 분석하여야 비로소 전면적으로 명국 영향의 분포 정황을 파악할 수 있다. 용신을 취하는 것으로 일주 왕세로만 보는 것이 아니다. 전체 명국도 모두 평형을 필요로 한다. 당연히 일주가 핵심이지만 명국의 병과 결합하여 총체적으로 평형을 이룰 경우 진정한 의미의 취용신이라 할 수 있다. 이것이 고차원의 취용 방법이며 오직 이러한 경계에 이르러서야 독자들의 예측 수준이 높아질 것이다. 그렇지 않다면 전반적으로 기륭을 정확히 논하기가 어렵다. 태왕, 일주태왕은 취용 원칙은 설하는 것을 용하고 생부와 극을 모두 불가하며 모는 통관으로 취용하여야 한다. 태왕은 수량으로 보면 동료 오행이 4개에서 6개 정도이다. 전국 영향상으로 본다면 그 오행 영향이 전국 영향의 50에서 80%를 차지하여야 하고 즉 합은 7호의 272에서 435분 좌우이다. 명국 중 오직 1개에서 3개의 극설모의 오행만 있어야 하고 그 나머지는 모두 생부하는 오행이어야 한다. 여기 보면 갑신년 임신월의 경신일 신사시에 있는 남명 신신신 비비비비살 태왕은 단지 설을 기뻐함으로 수를 취용하고 태왕은 단지 설을 기뻐함으로 수를 취용하고 화토목을 꺼린다. 특히 임목을 꺼리는데 그 이유는 인신충으로 범왕 총로로 금을 범로시키기 때문이다. 묘목은 불기하다. 그 이유는 묘목과 신은 생극노선의 특수관계가 없기 때문이고 오행의 생극관계와 생극노선은 여기서 논하지 않고 십산장 작용론에서 전면적으로 다룬다. 원국의 미영국은 금이수량이 5개이고 지지가 신중 사신합을 하는데 합하여 화수하지 않는다. 반대로 공금의 세를 형성한다. 이러한 것은 오직 천간에 갑인만이 금기를 모설할 뿐이다. 본조는 일주가 태양하니 수를 취용하여 용신하고 금목화토를 꺼린다. 특히 화는 화와 목을 꺼리는데 목은 임목을 제일 꺼린다. 그 이유는 임목은 명국의 신금이 상충의 관계로 이범금노시키기 때문이다. 이범금노라는 건 104번 2번금노 침범하여 금을 노하게 함. 왕극 일주의 왕극은 한편으로 일기 전환격 같은 특수 격국을 구성한다. 예를 들어 종혁격, 염상격 등을 말한다.
일주의 길을 따라가야 하지 거스를 수는 없다. 취용 원칙은 생방설이며 가장 꺼리는 것은 극을 꺼린다. 모하는 것 역시 꺼리지 않는다. 완극을 파악하는 표준은 주요하게 아래의 몇 가지가 있다. 수량상으로 봐 동류오행이 6개에서 8개이다. 이런 분들이 있어. 역량상으로 보아 전국 역량의 80% 이상을 차지해야 한다. 즉 타분치로는 435분 이상이다. 오행조합상으로 보아 모두 생보하여야 하며 하나의 극설모도 있을 수 없고 혹은 비록 하나의 극설모가 있다 하여도 이들은 합을 하여 화를 이루어 본래 오행이 근본적으로 작용을 일으킬 수 없다. 기축년 무진월 기축무진 기사 무진. 아하. 일기 전환격으로 생부설로 취용한다. 내가 생하거나 내거 행운의 화토금운은 희용신운이고 목을 두려워한다. 운과 유년에서 목이 출현하면 목작용력이 크다. 단지 유년에 출현한 한 개의 목은 단지 불순하다고 볼 수 있지만 수가 출현한다면 소모력이 커서 피곤해진다. 여명인데 경신, 을류, 신축, 경진. 운걸록이네. 운걸록이 인성에 있고 다 금이고 여기에 재 하나, 편재 하나 있네. 을학경으로 금이 되니 을경합으로 금이 되니 근본적으로 묘목의 영향이 없다. 그러므로 일주가 완극하다. 생부로 취용하고 그러니까 모극 모두 꺼린다. 화극금하게 된다면 쉽게 범노하고 경거망동하여 재난을 쉽게 일으킨다. 대운 유년에서 반드시 화목이 출현한다면 큰 재난을 발생시키고 단지 유년에서만 목 혹은 화를 출현시킨다면 재주가 많다 하지만 약간의 불순함도 있다. 중화 중화 상태는 편안과 편약 사이의 실제 명국의 왕세를 분석할 경우 어떤 오행의 정확한 영양 표준치를 나타내기 어렵다. 사실 타분법도 하나의 개괄적 수량의 계정이며 명국 중 각 오행 사이의 족격, 형충, 합해, 상호 영향은 모두 동태적으로 타분은 오직 하나의 상대치이지 절대치가 아니다. 그러므로 명국의 어떤 오행의 중화상태를 판정하는 것은 일반적으로 하나의 중화상태에 근사하거나 혹은 편상편하로서 절대적 중화상태는 없다는 것이다. 일주가 중화상태에 있을 경우 용신은 치유하기 쉽지 않다. 오직 대운이 개입한 후에 구체적으로 대운이 일주에 대한 왕세 영향을 가지고 종합적으로 취용하여야 한다.
대운이 일주에게 가력할 경우 일주는 중화에 대개 편황으로 바뀌니 극설모로서 치용한다. 대운이 일주에게 갑력을 준다면 일주는 편약으로 바뀌니 생부로서 치용한다는 것이다. 이러한 명국의 용신은 대운의 변화에 따라 바뀐다. 단 기억해야 하는 것은 생부의 운은 대운의 대운지를 주하여야 보고 대운간은 단지 참고하면 된다. 주로 또 주요한 것은 일주가 생부의 운으로 가는가 아니면 극설모의 운으로 가는가를 살피는 것이다. 일반적으로 남명일주는 편황하면 기뻐하는데 이 이유는 남성은 양강의 성질이 있기 때문이다. 일주가 왕하다면 더욱 양강의 특성과 부합하니 남명은 편황한 것을 기라다 한다. 남명은 편황한 것을 기뻐하고 연명은 편약하면 길하다. 이유는 여성은 음유의 성질일 때문에 일주 편약은 바로 음유의 특성과 부합되는 것이 되기 때문이로 이러한 모두의 음유 양강의 성질이 부합되기 때문이다. 오행이 중화의 상태인지 여부는 주요하게 아래의 몇 가지 방편으로 파악하여 결정한다. 수량성으로 동료 오행이 3개, 하나에서 3개, 종합영양은 1개의 투간에 1개의 분기 통군을 더한 것이라면 중화상태로 본다. 영양상으로 보면 전국 영양의 20%를 차지하고 즉 타분지론 109분, 좌우인 104에서 114 사이이다. 중화상태에는 오행이 왕한지 쇠한지를 정하기 어렵다. 기유년 을해월 기미일 정축시 여명으로서 본적 일주는 중화상태이기 때문에 대운과 결합하여 치용하여야 한다. 1996년부터 무인대운으로 일주를 생부하는 대운이므로 이 대운의 일주는 중화가 편왕으로 변하였으니 당연히 극설모로서 치용하고 생부를 꺼린다. 1997년 정축유년으로 유년은 희용신이므로 그해에 발제하였다. 1998년은 무인유년으로 임목과 주중 축미토는 생극노선의 특수관계가 없다. 그러므로 임목은 표면상으로 꺼린다고 보지만 용신토를 극할 수 있는 생극노선이 없어 기신의 작용을 많이 일으킬 수 없다. 유년간에 재성이 투출하니 이해의 화비무제를 주의하여야 한다. 유년지가 명국 해수를 합동하니 해수는 인성이고 해수는 일주의 문호에 있으므로 그의 주택을 짓내라 모제가 있다. 또한 1999년 김효년에는 해묘미로 합성목하니 유년지 기신 묘목이 생극노선이 있어 명국 용신 미토를 극할 수 있다. 미토는 재로서 재 역시 신체를 나타내므로 그해 일주는 병으로 인해 파재하였다. 인발 시간은 춘계 혹은 6월 하계이다. 인발 시간의 추론은 일반적으로 토왕할 경우에는 인묘목이 왕해지는 시기에 쉽게 발달한다. 토왕하게 인묘 왕해지는 시기
모제와 파제는 차별적으로 그 개념이 다르다. 일주, 을목이 천간에 하나의 비견이 돋고 지지에 하나의 역이근이 있고 월령 해수 중 간목이 중기근이 있어 양쪽의 통근을 합하여 보면 일개의 본기근의 영양 정도이다. 일주는 중화 상태이다. 일주는 1996년부터 무인대운으로 명국의 각 오행 왕세의 레원 중심은 대운지이므로 무인운은 일주가 중화 상태에서 편왕으로 바뀌며 극설모로 치용하고 수목을 꺼린다. 그러므로 명주는 1997년 정축년은 재운이 비교적 좋지 않았다. 1998년 무인년은 주택을 짓느라 낭비가 컸었다. 1999년 기묘년은 기신의 영향이 크고 또한 해묘미 삼합국으로 목구국이 형성되니 일주 그해에 득병하여 파제하였다. 다시 말하여 일주 중화의 명국은 기타 오행 역시 태왕하면 안 되는데 만일 태왕하다면 일주 역시 진정한 중화를 이루기 어렵기 때문이다. 각 오행 모두 태왕하지 말아야 기신도 자연히 그 영향이 크지 않으므로 명주 일생의 대난에 봉착하는 것이 비교적 적기 때문이다. 고서에서 말하길 중화위기라 하였다. 중화위기란 107번 과불급이 없어 귀하게 여기는 걸 말한다. 이 말은 중도의 도를 말하는 것이지만 사실 중화의 명이라 하여 모두 하지는 않는다. 이것은 명국의 평형점이 어디에 있는가를 보아야 하는 것으로 만일 재관인이 일주 득용이라면 부귀하고 평온한 명으로 볼 수 있지만 이런 것이 아니라면 오직 평범하여 대난 없이 조용하게 한평생을 사는 명이라 할 수 있다. 일반적으로 크게 성공하거나 실패하는 자는 모두 명국의 시령이 비교적 크며 대다수의 일주는 중화 상태가 아니다. 유연방위기, 무상무시기, 격충여거병, 제록왕상수. 이 말은 편왕 혹은 편약 및 평고의 명국이 비록 병이 있어 일생에서 병곡이 많으나 일단 좋은 운을 만하면 명국 중의 병을 치료하여 그 운에 크게 발복한다는 것을 일컫는 말이다. 또한 중화의 발자는 무병하니 일반적으로 좋은 일이라고 말하기는 어려우며 그저 평범한 일반인의 삶이라고 명학은 설명하고 있다. 편약, 5번 편약. 편약의 취용 원칙은 생부이며 만약에 명국의 관성이 왕하여 기하다면 이때는 식상으로 취용할 수 있다. 편약의 판정은 주요하게 아래 몇 가지로 파악한다. 수량상으로 보아 동류오행이 1에서 3개, 영양상으로 보아 전국 영양이 8에서 20%이며 즉 타분치로는 45에서 109분 사이이다. 45분 이하는 태약으로 본다. 무신년 기묘월 신미일 임진시. 본조는 재성편왕의 일주는 편약한 명이다. 명국 신금이 최대의 병은 재성으로 비겁으로 수용하는 것이 가장 좋다. 신유금의
용하고 토 역시 좋다. 기신은 수목화이다. 일주는 천간에서 비겁의 도움이 없고 지지의 하나의 신금 봉기에 통근하였으나 조합관계로 인하여 원격, 격이 멀리, 월치가 아니라 다른 데 있는 걸 말하는 거예요. 맞나? 원격, 떨어져 있는 거는. 그리고 일주 통불상기 하고 있다. 일주 통불상기. 일주 통불상기란 지지가 일주와 기가 상통되지 않음을 말한다. 종합적으로 계산해 보니 단지 하나의 여기에 통근한 힘으로 보여지니 일주는 비록 좌지 미토의 생을 받는다곤 하나 영향이 유력한 방신통근에 미치지 못하므로 일주는 편약이 풀림없다. 신약 제왕사주에서 가장 꺼리는 것은 남명은 제와 여인으로 재난을 만나거나 혹은 제로 인하여 곤란해지며 여명은 바로 경제적 곤혹을 받거나 혹은 여인으로 인한 재난에 걱정하는 것을 의미한다. 태약은 오행의 취용 원칙은 오직 세와 극으로 생과 방을 싫어한다. 태약 판단은 방법은 아래와 같다. 수량상으로 봉과 동료 오행이 세계 이하로서 여기에 세계는 반드시 무근이어야 한다. 영양상으로 보아 전국 영양의 8% 이하, 타분지 치료는 45분 이하. 만약 두 개의 동료 오행이 있거나 그 중 하나가 봉기통근일 경우 그 근을 멀리 떨어져 있거나 충국당하거나 합파당하여 다른 종류의 오행이 되어야 비로소 가능하다. 결론적으로 말하여 태약의 오행이 명국 중 생이나 방하는 오행이 존재한다면 반드시 방하는 힘이 없어야 하며 근본적으로 큰 작용을 일으키지 않아야 한다. 태약의 오행은 일반적 상황에서 생과 방을 할 수 없다. 그 이유는 기본 영양이 아주 작아 선천 소질이 매우 열악하니 생하여도 일어서기가 아주 어렵기 때문이다. 본래 약한 명국은 세운에서 그 본래 약한 오행을 방부하는 오행을 극거시킨다면 일주는 바로 종세 혹은 다종격으로 격국의 전환이 발생한다. 태원과 태약은 사실 바로 하나의 가전왕이나 가종색의 다종격으로 그 대운이 개입한 후 이들은 가에서 진으로 변한다. 변하는 것은 외격이 되어 특수격국이다. 취용 원칙은 외격은 특수격국으로 취용하여 세운의 개입, 가전왕격, 가종격이 일반 보통의 편황 혹은 편약의 격국으로도 바뀔 수도 있다. 이때의 취용 원칙은 다시 일반 보통 격국의 취용 방법으로 취용하여야 한다. 그러므로 이러한 종류의 명국용신은 세운에 따라 수시로 변하고 다시 변한다는 점을 잊지 말아야 한다. 보충설명. 설극을 기뻐하고 생방을 꺼린다. 만일 방부 대운을 만난다면 일주는 대개 태약이 편약으로 변하니 마땅히 생부를 취용하고 국설모를 꺼린다는 것을 의미한다. 그러므로 이러한 유형의 명궁용신은 세운에 따라 변화되는 것을 의미한다. 병신, 갑빈, 경호, 정미. 인월의 경금이라. 일주 경금은 좌자 절각하고 있다. 지지 중 비록 하나의 봉기 통근하였다 하나 원격이고 만일 원령 인목에 의해 상충당하고 다시 병화의 계두가 있어 일주로 보아 경금은 근본적으로 많은 작용을 일으킬 수가 없다. 일조의
본조의 일주는 태약하니 마땅히 치용의 대원칙은 극설모이다. 그러나 본조 명국 중 화가 왕하니 오죽 화만 취할 뿐이다. 만일 설하는 수를 취한다면 수역화세라는 건 수가 화의 세력을 거스리는 걸 말한다. 수역화세하니 만일 설하는 수를 취한다면 수역화세하니 화가 화의 바로 범왕총로를 일으켜 화오행을 범노하게 하기 때문이다. 지지숫 오행도 희기가 있는데 해수는 가능하고 자수는 용신 오화를 충하여 재난을 만들기 때문에 기하다. 갑인, 정묘, 기해, 병인, 목태왕인. 본조는 지지가 모두 수목이며 인목 중 무토를 쓸 수 없어 가근에 속한다. 청강기토가 지지 모성에 앉아 비록 통분되지 않았다. 하나 병정화가 투관되어 일주를 생부함으로 일주는 단지 태약으로 보지 약극은 아니다. 약극은 한 점의 생부도 없어야 한다. 취용의 원칙은 극설모이지만 취용의 경우 반드시 명국의 구체 정황으로 보고 취하여야 하며 무조건 극설모 모두를 사용하는 것은 아니다. 취용의 경우 특별히 주의할 점은 취한 용신은 명국 중 왕신이 충범하여서는 안 된다는 것이다. 위명은 제일 좋기는 수목으로 취용하고 기토인데 위명국은 제일 좋기는 수목으로 취용하고 화토금을 꺼린다. 그러나 금은 비록 설하지만 금은 용신목을 충국하므로 명국의 목세력이 걸 거스리기에 꺼린다고 본다. 목을 극하면 안 돼서 위명은 일주 기토는 천간에 일병 일정의 생부가 있고 지지는 비록 연지와 시지의 인목의 두 개의 여기에 근이 있다고 하지만 원격이 되고 또한 지지가 수목일편이여 그 근은 가근으로 근본적으로 무용하다.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보니 일주는 역시 태약하다. 일주가 태약하기는 하지만 약극에는 이르지 않는데 태약은 명국 중 비록 기본 영양이 아주 적다 하나 반드시 한 개나 두 개의 생 또는 방이 있고 이건 역시 일정한 기운이 있다는 것을 말하는 것으로 이 일정한 기는 바로 때에 따라 항거하는 것으로 표현되어 나온다. 즉 명국 왕세에 따라가는 것을 원치 않으며 항상 자립하려는 환상을 가지고 있으므로 세운에서 생이나 방하는 오행을 극하거나 완전하게 끊어버린다면 태약한 오행의 자립 환상은 명국태세의 전심으로 순종하게 되니 반대로 좋은 것이 출현한다. 약극, 일주의 약극은 취용 원칙은 극설모이다. 일주의 약극은 일반적으로 모두 그 명국 중 왕세에 따라가는 것이다. 예를 들어 종제, 종간, 종식상 및 다종, 종세 등이다. 다종은 명국 중 일주가 약극하고 기타의 오행의 영향이 모두 태용하지 않으며
일주가 그 하나로 종하기 어려운 상태를 말하는 것으로 일간이 모두 종하니 편의상 다종 또는 종세라 부른다. 일주 및 기타 오행의 약극 판단 방법으로 아래의 몇 가지 방면으로 파악한다. 1. 수량상으로 보면 오직 한 개이고 2. 만약 두 개라면 다른 하나는 반드시 손상되거나 혹 합파당하여 근본적으로 작용을 일으키지 않는 경우여야 하고 천간에 생부하는 것이 하나도 없어야 하며 지지 역시 근기가 하나라도 없어야 한다. 지지에 하나의 중기나 역이 근이 있을 경우 그 근 역시 손상되거나 원격되어 근본적으로 작용을 일으키지 않아야 한다. 약극은 사실상 종격을 말하는 것으로 재용한 종제격, 관항한 종관격, 식상이 왕한 종합격, 인성이 왕한 종인격 외 다른 종격들이 있다. 치용원칙은 극설모로 일반적으로 종격은 그 왕세로서 치용한다. 이민 경자 병자 시 경금이 임수 수생목밖에 없네. 본조의 일주는 경금은 간지에 하나의 생부도 없고 모두 극설모로서 일주가 약극하여 이미 종상을 구성하고 있다. 종격의 취용 원칙은 극설모이지만 구체적으로 명국을 살펴야 한다. 어떤 경우는 극할 수는 있지만 설할 수는 없는 경우가 있고 설할 수는 있으나 극할 수는 없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본조는 일주가 약극하고 수목왕양하니 수목으로 취용한다. 극성화는 사화는 꺼리지 않는다. 사화는 수를 충하지 않으니 수를 범로시키지 않기 때문이고 오화는 용할 수 없는데 자수에 충하여 수를 범로하게 하기 때문이다. 일주 경금은 간지 모두 생부가 있고 근기가 없으니 약극무극하고 국 중에서 수목이 왕하니 목을 취해 세수하여 제1용신으로 삼고 수는 제2용신으로 목을 취해 수목이 왕하니 목을 취해 세수하여 제1용신으로 삼고 수는 제2용신으로 삼는다. 토와 금은 꺼리고 화는 중하다. 이상 일주와 기타 오행의 왕세를 7개의 기준으로 간단하게 볼 수 있는 방법을 예시한 것이다. 왕세는 실제 타분법으로 처리하면 되지만 초학자는 타분법을 사용이 경험이 부족하고 복잡하여 응용하기 쉽지 않다. 그러나 이와 같이 속관법을 응용하면 비교적 쉽게 왕세를 판정하리라 확신한다. 오행 왕세를 판단하는 방법은 쉽지 않으므로 후학들은 타분법을 사용하던 아니면 속관법을 사용하던 암기하려 하지 말고 그 활용을 영활하게 운용할 수 있어야 한다. 명조에 있어서 오행의 왕세는 편차가 있기 때문이다. 오늘은 끝.